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관세랑 금리 인하입니다. 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관세 전략 판을 짠 사람이 미란 보고서를 쓴 스티븐 미란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연준 이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관세와 금리 인하의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스티븐 미란을 투입시켰다. 저번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연준 의장의 베센트 재무장관을 후보로 앉히려고 의사를 물어봤었어요. 어떻습니까? 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죠. 재무장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을 장악하고 금리를 인하하는데 정예를 투입할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단순히 관세 아니면은 금리 인하, 이 뉴스들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이것들이 지금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축구에서도 보면은 수비수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일로 가면은 이쪽으로 유기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일로 이동해주고, 어떤 때는 공격도 나가고 하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팀이 조직력을 맞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상대를 하기 위해서 관세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전략들을 유기적으로 패턴 플레이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이 말을 안 들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막 화가 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요, 저리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투자해서 사들이고, 결국 물건을 제조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생돈이 나와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지에서 자금 조달,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뚝 떨어지겠죠.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가 비싸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갔던 공장들이 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망설이느냐? 비용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높은 인건비입니다. 이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제조 단가가 저렴한가, 그리고 관세보다 이게 더 유리한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에 있는 제조시설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면은 낮은 금리가 필요하고, 낮은 인건비가 필요하고, 높은 관세가 필요하겠죠. 낮은 금리는 연준을 장악하면 되는 일이고, 인건비는 줄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봇이라던가 AI라던가 자동화가 되면서 인건비 총량이 줄어들 겁니다. 높은 관세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꽃놀이패긴 하지만 단점이 인플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를 마음껏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플레이를 정교하게 짜맞추면은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은 실점을 하는 거죠. 경제 정책에서 실패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 세 가지 플레이를 하면서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이 제조 강국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조 강국은 말 그대로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이 사줘야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다른 나라들한테 주고, 그 달러의 유동성을 통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아시아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은 다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미국이 봤을 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신흥국이 적당히 인건비 정도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미국에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 있는 이 서민층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여기로 빼겠다라는 거죠. 특히 아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외국들, 특히 이제 아시아의 신흥국들, 저부가 가치 제품을 팔아서 번 달러로 미국의 고부가 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사야 됩니다. 세상의 부가 미국으로만 쏠리는 거죠. 신흥국이 부를 가져가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 영국 로마처럼 패권국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던가 국방에 관련된 산업들을 모두 미국으로 흡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국방으로 찍어 눌러야 되니까 이것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살았던 비결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학시키고 미국에 취업시키면서 미국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살아가요. 세계의 천재들이 미국으로 다 쏠리니까 미국은 계속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고부가치 산업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경쟁국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생기고 하니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조시설까지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역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이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세랑 의약품 관세가 남아있어요. 반도체 관세를 2주 안에 높은 세율로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는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최대 300%까지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타코니까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낮춰줄 가능성은 있는데, 철강이 50%라는 걸 봤을 때 고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50% 이상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관세는 지금 환율에 기반하는데요. 중국은 실효 관세가 55% 수준, 다른 나라들은 다 합치니까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5% 관세를 적용해도 수출국들이 환율을 15% 정도 절하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용의 부담을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도
인플레가 이전되지도 않죠. 골드만삭스에서 비교한 걸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이 64% 정도 지금 떠안고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좀 있으면은 미국 시민들로 전이가 되면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랑 금리랑 이런 것들을 잘 짜맞춰서 플레이하지 않으면은 미국으로 인플레가 떠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원하는 타이밍에 모든 게 맞춰가기를 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관세를 나중에 설정하는 거, 대만 관세를 아직 설정하지 않은 이유도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에 맞춰서 딱딱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는 전략을 하나 더 했는데요. 인텔 살리기입니다. 미국이 직접 인텔에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것 때문에 인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파운드리까지 가진, 반도체 하면은 인텔, 미국을 상징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미국 반도체 전략에 선봉을 설 수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기술이죠. 기술적 우위만 정하면은 수익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TSMC에서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고관세로 압박할수록 TSMC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인텔과 합작이라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무엇을 했나 잘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보잉 항공기를 팔았습니다. 왜 보잉을 팔았을까요? 보잉이라는 기업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보잉에서 일하는 직원이 17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심 산업이기도 하고, 포드가 17만 명이고 GM이 16만 명 수준이에요. 그럼 인텔은 얼마나 되느냐? 11만 명 수준이고요. 업황이 안 좋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도 매출이 나날이 하락했고요. AI 수혜를 전혀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밀렸죠. 순이익도 적자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이었고, 과거에 배당을 잘 주는 배당주에서 배당마저 끊기고 이제 적자 회사로 바뀌기 직전이었습니다. 미국 내 직원 수도 많은데 기업이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면 실업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겠죠. 정책적으로 여기를 밀어줘서 기업도 살리고 미국의 고용도 유지를 시키는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TSMC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를 보면은 2014년부터 인텔 주가는 11년이 지났는데 5%를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파운드리라 할 수 있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156%가 상승했고요. TSMC는 1270%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은 삼성전자는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의 성장을 했고, TSMC는 그 이상의 초과하는 우수한 실적을 냈고, 인텔은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하면 한 절반 까먹은 겁니다. 그만큼 인텔이 경쟁력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인텔이 가져갈 과실을 대만의 TSMC가 뺏어간 거죠.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이익을 뺏어가는 바람에 미국의 일자리가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은 TSMC는 나쁜 기업이 돼요. 기술적 우위에 있지만 미국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은 살아남기 어렵겠죠. 특히 대만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기술 협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공장만 지어서는 결국 TSMC가 돈을 벌어갈 뿐이지 미국 기업이 기술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결국 인텔만 망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텔과 TSMC가 합작회사를 만들게 하면은 그 과실을 미국의 인텔이 가져가죠. 수익도 가져가고 기술도 가져가고, 그리고 고용도 지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신의 한 수다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TSMC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텔을 그렇게 살리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트럼프는 현재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특혜를 베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2, 제3의 인텔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이런 수혜를 받으면 기업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버핏이 이것을 예상했나 싶은데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랑 그리고 철강회사 뉴코 지분을 최근에 샀습니다. 의약품 관세와 철강 관세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매수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금리, 관세, 고용, 이 세 가지를 보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을 진행할지 나름대로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젤렌스키 와서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휴전이 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고용 지표라던가 PMI라던가 목금에 좀 나오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발언이 금요일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요일날 미국을 방문해서 계약서 서명을 하겠죠.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증시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